자, 이제 모평균 추정 관련된 유형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526번 보시면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예요. 근데 표본 평균 x인데 여기 표가 달라요. 그쵸? 일단 여러분들은 결국은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러니까 이거 구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구하기 전에 얘네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여기 못 빠졌네요. 더하면 2분의 1인 것까지는 아시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구해보도록 할게요. 칸이 좀 부족하겠네. 그러면 여기를 자, 위아래 곱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0, 2분의 1. 그러면은 평균은 4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분산 구할 건데 분산은 여기다가 x제곱 쓰라 했었죠? 그 다음에 따닥 곱해볼게요. 4분의 1, 0, 2분의 1. 요게 확률 변수 x제곱의 평균. 근데 찐 평균 요거 빼라 했었죠? 그러면은 4분의 3에서 16분의 1을 뺀 거니까 16분의 11 나오고 있네요. 표준 편차는 뭐 4분의 루트 11이긴 한데 문제에선 뭐 의미는 없지만 자, 이거 바뀌었어요. 표본 평균 x, 바 x로 바뀌었으면요. 이때 요거는 확률 변수 x의 평균 그대로 따라간다 했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자, 표본의 개수만큼 나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6분의 11 나누기 11이니까 16분의 1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더하니까 16분의 5가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529번 보도록 하죠. 11126에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가 있는데 2장의 카드를 이미 추출했어요. 이거 표 만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률 분포 표가 526번 준 거고 529번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6장의 카드 중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 변수는 1이랑 2랑 6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6장 중에 4장이니까 6분의 4. 여기는 6분의 1, 6분의 1. 더하면 1 나오죠. 그쵸? 자, 근데 이거의 표본 평균을 바 x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일단 우리는 아까 전처럼 확률 변수 x의 평균 구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6분의 4 위아래 곱하니까 2 여기는 6 그러면 2 얘가 평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분산 구해 볼게요. 분산 구하려면은 여기 x제곱 필요하다 했죠. 1, 4, 36 가끔은 약분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위아래 따닥 곱하니까 4 여기는 4 여기는 36 그러면 6분의 44 그러니까 지금 요 6분의 44가 확률 변수 x제곱의 평균 요걸 얘기하는 거였고요. 여기서 진짜 평균 2의 제곱 요걸 뺄 겁니다. 그럼 6분의 44에서 6, 4, 24니까 6분의 20 3분의 10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일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셨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봤던 거는 뭐냐면 2장을 추출해서 그거에 대한 분산 구해달라 했어요. 그러면 표본의 개수, 분산해서 표본의 개수만큼 나누라고 했었죠. 그럼 3분의 10에서 2로 나누시면 되는 거니까 3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32번 보죠. 제일 많이 보시게 될 문제인데 자,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건데 25명을 이미 추출해가지고 조사를 했대요. 그러면 정규분포가 바뀌는 거야. 25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면 이때 확률 변수 x 여기는 바 x예요. 그럼 여기는 50은 그대로 가는 거고 여기는 100에서 25 나누니까 4,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새로 바뀐 정규분포는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필요 없죠. 그러면 25명의 통근 시간이 45분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바 x예요. 45분 이하. x가 아니야. x는 이제 다 지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또 빼평나표 표준화 작업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림 그리면 되겠죠. 0이고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은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확률 계산하는 거 어렵진 않잖아요. 자, 절반에서 2.5 0.4938 이것만 빼면 되겠죠. 그러면 0.0062가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바 x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38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정규분포는 따르는데 표본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그 테이블은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자, 10,2의 제곱인데 표본의 개수는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새로 바뀐 정규분포가 어떻게 되냐? 평균은 그대로 가고요. 여기는 루트 n분의 2의 제곱으로 적어주시는 게 좀 아름다울 거예요. 그냥 n으로, 그러니까 원래 책에는 뭐 이거 n으로 나오면 요건데 항상 표준 편차의 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루트 n분의 2의 제곱으로 만드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표준할 때 빼평나 표잖아요. 분산을 나누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렇게 바꾼다고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 문제가 뭐냐? 얘가 0.1587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 x가 11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거를 빼평나표 11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편차 이거를 한 게 0.1587이래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요건 1이고 자 그러면 2분의 루트 n보다 크거나 같은 게 0.1587이라는 확률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것도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주시면 자 0.1587이니까 2분의 루트 n이 여기 있겠네요. 자 근데 0.1587이 어떻게 나왔나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절반이잖아요. 여기서 0.1587이 나오려면은 0.3413을 빼야 돼요. 그럼 0.3413에 해당하는 게 얼마였냐? 1. 얘가 1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루트 n이 1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n은 2. 그럼 n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4가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냥 같은 방식인데 어디가 미지수로 바뀌었냐 그냥 그 정도의 선으로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541번 볼까요? 자, 1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평균 60, 표준표가 15분이 정규분포로 따른다고 한다. 자, 근데 100명 이미 추출을 이제 100명을 했대요. 그럼 여기서 100명을 표본을 가지고 왔다는 건데 그럼 새로 바뀐 정규분포는 60이고요. 이건 10분의 15니까 2분의 3의 제곱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00으로 나눈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는 또 요거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 이제 100명의 평균 사용 시간은 바 x분이라고 했는데 요게 0.0013이래요. 그러면 k분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는데 요거를 빼평나표 k 빼기 60 나누기 표준편차 2분의 3 요걸 나눈 게 0.0013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정리해 드릴까? 뭐 정리해도 별 의미는 없긴 한데 3분의 2 괄하고 k-60이 0.0013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표준 정규 분포표를 만드는 거야. 자, 그럼 얘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0.0013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지. 오른쪽으로 가면은 0.5보다 이렇게 넘어버리니까 이쪽 반대쪽으로 틀어주셔야 된다는 거는 좀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0.0013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여기가 여기에 속하는 게 0.0013이에요. 그럼 0.0013이 나오려면은 절반에서 요걸 빼야 되는데 여기가 절반에서 0.4987을 빼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속하는 위치가 3인 줄 알았죠? 근데 0보다 작으니까 여기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3이겠지.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3 났다고 여기다 3 쓰시면 안 돼요. 0보다 작은 위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네모친 요거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K는 111이죠. 이걸 2로 나누니까 55.5 아니 뭐 2분의 111로 쓰셔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541번의 정답은 55.5가 답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0.5에서 0.4987을 뺐어요. 그러면 여기가 0.0013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표준 정규 분포표로 보니까 3이니까 3을 쓰시는 게 아니라 0의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으로 쓰셔야 되는 거 요거 까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거 가보자. 544번 보죠. 우리 또 극혐하는 거네요. 표본 비율이에요. 휴대폰은 이제 공정 과정에서 2%의 불량품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휴대폰이 몇 개? 400개를 추출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표본 비율, 그러니까 표본 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2%의 불량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표본 비율은 그대로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분산은 모비율 이거 반대되는 거에다가 그냥 n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q 요거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400개를 이미 추출해 가지고 나온 평균은 p햇은 100분의 2니까 0.0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 놓을까요? 어차피 뭐 표준편차 루트 때리면 되니까. 그럼 400개 중에 0.02에서 0.98을 곱하면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0.14) 제곱에 20의 제곱이니까 (1000분의 7이네요) 그러면 0.007인데 이게 제곱이니까 0.007의 제곱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표준 편차는 그럼 0.007이겠지. 그럼 이때 정규 분포는 요 따라간다고 했었죠? 그러면 지금 정규 분포 0.02, 0.007의 제곱인 정규 분포로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근데 불량품의 비율이 2.7% 이하일 확률 구해달라 했었죠. 여기서 말하는 2.7%가 뭐냐면
100분의 2.7이야. 그럼 뒤로 2칸 가니까 0.027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p 해시 0.027 이하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우린 또 요거 전설의 공식 빼평나표 표준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한번 계산해 보죠. 0.027에서 0.01을 빼고 빼평 나누기 표준표차. 자, 그러면 0.027에서 0.02 빼니까 0.007. 분모 분자 똑같으니까 요거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자, 정규분포표 그리면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자, 여기가 0.5고요. 0부터 1까지가 0.3413이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0.8413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예, 좀 모비율이 숫자가 너무 좀 더티하네요. 예, 더티해도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또 봐야죠. 자, 547번. 이제 모평균의 추정인데 공식 다시 한번 볼게요. 신뢰도 95%일 때, 신뢰도 99%일 때. 1.96, 2.58, 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 변하지 않는 거는 표본 평균가. 자, 그 다음에 여기 표본의 개수. 여기는 표준 편차. 네, 요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표준 편차가 5시간, 그러니까 시그마가 5라고 했고요. 이미 추출한 100개, 그러니까 표본은 100개고요. 평균 수명이 120시간. 그러니까 바 X가 120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 있는 공식에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95% 신뢰도, 그럼 1.96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120 빼기 1.96에 루트 100분의 표준편차 5.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100은 10이니까 10분의 5, 2분의 1이죠. 그럼 1.96에다가 2로 나누니까 0.98. 요거만큼 빼고 더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추정이 되겠네요. 그럼 120에서 0.98을 빼면은 119.02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120에서 0.98 더하니까 120.98. 얘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요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550번 보자. 550번 보시면요. 이번에는 신뢰 구간이 뭐 이렇게 됐대요. 99%가. 뭐 복잡한데 일단 천천히 가보죠. 연비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225대를 이미 추출했고요. 평균은 요거고 표준 편차가 3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평균 연비 요걸 추정을 한 거야. 근데 99%의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데 우리 신뢰 구간이 99%면 원래 2.58인데 보통은 2.58로 줘요. 근데 가끔 착한 선생님들은 요렇게 3으로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시면서 2.58이 아니라 3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좀 차이도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추정 공식 바 x, 자, 2.58 아니에요. 3이에요. 그리고 여기 루트 225. 그리고 표준 편차가 3이었었죠?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루트 225가 얼마예요? 15의 제곱이니까 15분의 9. 그럼 약분하면 5분의 3. 0.6이네. 그쵸? 그러면 바 x 빼기 0.6보다는 크거나 같고 바 x 더하기 0.6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신뢰 구간이야. 그게 요거랑 똑같대요. 그럼 얘가 얘랑 같고 얘가 얘랑 같다는 거를 알아내셨으니까 자, 바 x는 9.4에 0.6 더하니까 10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 10 그대로 넣으시면은 a는 10.6인 것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바 x랑 a랑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 20.6.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모평균의 추정이고요. 자, 555번인데 실내 구간의 길이? 선생님 저 이 공식 배운 적 없는데요 라고 하면요, 우리 추정했던 거 있잖아. 모평균의 추정이나 모비율의 추정이 똑같아요. 길이는 뒤에서 앞에 거를 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빼면은 이 바 x는 날라가고 빼기 더하기로 바뀌니까 요게 2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2개 있어요 라는 뜻으로 지금 여기 공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됐죠? 그럼 요거 지우고, 자,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느 가수원에서 수확한 귤 한 개 무게는 표준 편차가 5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 100개를 이미 추출했대요. 이게 표준 편차고요. 자, 귤 한 개의 무게의 평균 mg을 신뢰도 95%, 1.96이라 썼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K가 1.96이고요. 여기 N이 100이고요. 시그마가 5예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시면은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죠. 2 곱하기 1.96에 루트 100분의 5. 물론 여러분들 그냥 추정했던 거 기억은 하시죠? 요거에서 요거 그냥 빼도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괜히 뭐 외워야겠구나 그렇게 뭐 강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10분의 5니까 2분의 1. 근데 약분되니까 뭐만 남냐? 1.96. 이거의 답은 1.96이 되겠네요. 됐죠? 자, 558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한번, 요것도 이제 추정하는 거네요. 자, 정규분포 요거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이번에는 99%인데 아이고 땡큐 3인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결국은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가 3이에요. 그러면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는데 뭐 구간을 꼭 공식으로 만들어내실 필요는 없고요. 자, 어차피 이제 모평균은 m으로 잡았고 표본 평균을 바 x로 잡으셔서 그냥 m으로 잡읍시다. m으로. 3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3. 미안해요. 바 x로 쓴 게 낫겠다. 자, 바 x 더하기 3 루트 n분의 3. 요렇게 추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a고요. 얘가 b예요. 근데 b-a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 했었죠. 그럼 요거에서 요거 빼는 거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n분의 3이 2보다 작거나 같은 요 순간을 찾아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루트 n 곱해 볼게요. 9, 2, 18. 여기는 2 루트 n이니까 2로 나누면 요렇게 되겠네요. 그럼 제곱하면 8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n값의 최소값은 어디부터 시작된다? 81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n값의 최소값은 81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1번 보시면요. 정규분포를 따르기는 하는데 표본 평균의 값, 어이구, 또 새로운 공식이 나온 것 같기는 하지만 어차피 원칙은 똑같이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 해가지고 선생님 전 처음 보는 공식이에요 라고 놀라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추정은 똑같이 따라갈 겁니다. 95%니까 아이고 값이 1.96이고요. 여기 시그마 10이고요. 크기 n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바 x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95%로 추정부터 갑시다. 바 x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10이죠. 바 x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10. 얘가 95%로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절대값 n- 바 x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양변에 x를 뺄까요? x를 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96
n-바 x 여기도 사라지니까 1.96 루트 n분의 10. 그럼 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얘가 얘랑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거라는 건데 뭐 어차피 동그라미나 세모나 근데 음수는 꼴보기 싫으니까 플러스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똑같은 그 n값을 찾아달라는 거죠. 그러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이 2와 같아요. n의 최소값이 작거나 같다? 그럼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요. 19.6 얘네들이 곱한 거고 여기는 2 루트 n이라고 두시면 된 다음에 2로 나누면 돼요. 그럼 루트 n은 2, 9, 18이고요. 2, 8에 16. 9.8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8, 8에 64, 8, 9, 72, 96.04가 나와요. 제곱을 했을 때 96.04보다 크거나 같은. 자, 근데 여기 n 값은 우리는 뭘로 찾으셔야 돼요? 자연수로 찾으셔야죠. 예, 표본의 크기니까. 그래서 그럼 여기보다 큰 자연수는 97.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56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비율의 추정입니다. 모비율의 추정 다시 한번 공식 좀 볼게요. 자, 표본 비율이 p hat인데 여기서 95%, 99%, 1.96, 2.58이고요. 자, 여기 p hat 표본 비율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n분의 p hat, q hat. 이 q가 1-p hat.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표본 비율을 구해놓고 표본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체크해야 될 거는 뭐냐면 표본 비율이 뭐냐, 그 다음에 표본의 개수가 몇 개냐. 예, 표본의 개수 몇 개냐, 그것만 알아두시면은 우리가 이 공식만 알아두시면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자, 564번 보시면요. 자, 간염치료제가 개발돼서 뭐 하는데, 자, 400명 중에서 320명이 치료됐대요. 그럼 여기서의 표본 비율, p hat은 400명 중에 320명이 치유됐으니까 그럼 10분의 8, 0.8이네요. 그럼 미리 써놓을까요? q hat은 0.2라고 둬놓고요. 자, 그리고 어차피 지금 400명, 이거는 뭐 400인 게 표본인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엔 99%, 아이고, 이거는 답이 없네요. 2.58로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계산해 보면은 0.8. 자, 이게 표본 비율. 여기서 2.58에다가 루트 400분의 0.8 곱하기 0.2 보다 크거나 같고 0.8 더하기 2.58에 루트 400분의 0.8 곱하기 0.2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죠? 양쪽 다 계산할 필요 없다. 요것만 알아내시면 어차피 빼고 더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0.8 곱하기 0.2가 0.16이니까 0.4의 제곱이고요. 400은 20의 제곱이죠. 그럼 0.4를 20으로 나누니까 자, 50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0.02가 되겠네요. 그래, 요게 0.0이야. 이거를 이제 2.58과 곱해야 되겠네요. 그럼 둘째 자리가 넷째 자리. 0.0516 요거를 0.8에서 빼고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요거가 0.0516이에요. 빼면은 자, 0.7484 얘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더하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0.8516 요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모비율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쵸? 모비율이 그렇게 착하지가 않네요. 그죠? 자, 567번 보도록 하죠. 자, 567번 보시면요. 자, 이번에는 뭐 실내 구간 길이라고 나왔는데 어차피 그냥 모비율 공식 뒤에서 앞에만 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읽어보시면 전구 중 N개를 이미 추출했고요. 10%가 불량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표본 비율 P-햇은요 0.1이었어요. 근데 이 불량률을 95%로 추정을 했고 0.05 이하라고 했죠. 그럼 이게 지금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아이고 고맙네요. 네, 2로 두셨어요. 그러면 원래 공식이 P-햇 마이너스 2 루트 n분의 P-햇 Q-햇 P-햇 더하기 2 루트 n분의 P-햇 Q-햇. 근데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요거에서 요거를 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빼면은 요 형태까지 나오는 거는 이제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그 P햇 0.1을 했으니까 Q햇은 얼마겠어요? 0.9가 되겠죠. 그럼 그대로 얘가 0.05 이하라고 했으니까 있는 그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0.1 곱하기 0.9 나누기 n 요게 0.0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그러면 자, 루트가 빠져나가니까 4 곱하기 0.3 하시고 여기는 루트 n 여기는 0.05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또 소수 꼴보기 싫잖아요. 그쵸? 그럼 100 곱합시다. 그럼 좀 보기 편해졌죠. 그럼 이제 요걸 5로 나누면 루트 n은 24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24의 제곱이니까 576이네요. 자, 576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니까 여기에 최소값은 얼마가 되냐면 576이 답이 된다는 겁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모비율 공식에서 뒤에서 앞에만 빼면 실내 구간의 길이 나오니까 그거를 뭐 굳이 공식처럼 외우실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71번 볼까요? 자, 요게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인데 요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가지고 뭐 실내 구간이 나왔대요. 그 여기서 이제 뭐 맞냐 틀리냐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거는요. 신뢰도 알파 퍼센트로 추정을 했다. 근데 알파 값이 커지면 뭐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렇게 한글이 많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은 신뢰도의 값이 커지면 그러니까 알파가 뭐냐면 신뢰도잖아. 신뢰도가 올라가면은 B-A 신뢰 구간 그러니까 뒤에서 앞에 거를 뺀 거 신뢰 구간의 길이가 커지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었죠. 95%로 추정했을 때 비율과 99%로 추정했을 때 비율이 95%가 요 정도면 99%는 요거보다 더 커요. 왜? 1.96, 2.58, 마이너스 2.58, 마이너스 1.96, 1.96, 2.58. 길이가 더 길어지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됐죠? 니은 표본 평균의 값이 커지면 실내 구간의 값이 작아진다고 나왔는데 우리 아까 요 B-A가 실내 구간인데 실내 구간이 요렇게 나온 거 혹시 기억나요? 자, 통계적 추정을 하면 요렇게 되잖아요.
맞죠? 1.96, 2.58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내 구간은 요거에서 요거 빼면은 표본 평균이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맞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디귿 n의 값이 커지면, 자, 그러니까 추출한 개수가 커지면 실내 구간이 커지냐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자, 그럼 원래 요거 실내 구간을 빼면은 뭐 이왕 쓴 김에 요 실내 구간은 요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n 보실래요? n이 분모예요. 그러면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눠지는 숫자도 커지겠죠. 그러면 실내 구간이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짧아지겠죠. 선생님,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면은 나쁜 거 아닌가요? 라고 쓰는데, 아니,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셔야지, 그냥 뭐 흑백 논리로 뭐 길다 짧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좀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귿은 커지는 게 아니라 짧아진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거는 1번이 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확률과 통계 내용 다 한 번씩 이제 훑어보셨고요. 예,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뭐,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셔야 될 거예요. 예, 풀다가 모르는 거가 있으면은, 예, 현장에서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확률과 통계도 수능 시험 범위가 됐어요. 수능 시험 범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한 학기 배우고 까먹고 한 학기 배우고 까먹고 하시면은 나중에 뭐 고3 때 그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실 때 좀 정확하게 좀 기억해 두시고 좀 습득을 하셨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시 까먹지 않고 탄탄한 실력이 되실 것 같다라는 거 생각 말씀드리고, 예, 끝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